교실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강좌 하나 진행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의학적인 내용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육경 변증이라는 것에 대해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의원 오면 뭐 하죠? 네, 침 쓰고요. 한약 쓰기도 하고 뭐 부항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하잖아요, 그죠? 네, 이런 한약을 짓는 이론들이 있어요. 한약의 약재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수백 가지 되는데 그걸 조합해서 어떻게 잘 쓸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을 한약에서는 방제학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약을 지을 것인가. 그런 거 시작이 상한론이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고요. 동의보감 같은 데 보면은 어느 병에는 어느 처방을 쓴다, 어디 병에는 어느 처방을 쓴다, 이런 식으로 방제학 서적에 가까운데 그런 거의 시작도 원래는 이 상한론이라는 책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상한론이라는 책에서 우리 약을 지으려면은 진단을 내려야 약을 지을 수 있죠. 뭐 어디 열이 찼다든지 아니면 어디가 허해서 그런 거라든지 이런 진단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변증이라고 해요. 이제 망문문절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병의 성질을 이해하고 진단하는 걸 말하고요. 망 보고 문 들어보고 문 물어보고요. 절진 만져보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어디가 안 좋은 건지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런 걸 확인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기준 안에서 이렇게 확인했더니 이 사람은 이걸로 진단이 돼.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어야 되죠. 육경변증이라는 거는 이 육경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육경이란 거 혹은 삼음삼량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특수한 뭐 예를 들어 책이면 책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이미지들을 말해요. 한약에서는 이미지에 대해서 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육경은 일단은 명칭은 태양, 양면, 소양, 소음, 태음, 거름 이렇게 해서 양 3개, 음 3개에서 삼음 삼약이라고 하고요. 원래 이거는 자연 현상입니다. 우리 하루에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잖아요. 해가 떠 있는 낮을 이제 양적인 그런 거라고 보고요. 해가 져 있는 동안을 음적인 시간으로 봐요. 근데 해가 떠 있을 때도 해가 항상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해가 처음 뜰 때가 다르고요. 그리고 중천에 딱 떴을 때, 제일 위에 있을 때가 느낌이 또 다르죠. 해 질 때쯤 되면 또 느낌이 다르죠. 처음 해 지고 나서도 처음에 이제 밤이 찾아올 때가 다르고 완전 자정 무렵도 다를 것이고 해가 뜰 때쯤도 느낌이 완전 다를 거예요. 그런 거를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낮이 양쪽인데 처음에 해가 뜰 때 이제 밝은 빛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를 태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밝아져 있을 때 가장 뜨거울 때 이때를 양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해가 질 때쯤 해가 낮아지고 주황색 빛이 이렇게 쭉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를 소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가 처음 지자마자를 태음이라고 하고요. 해가 지고 제일 춥고 제일 어둡고 할 때를 소음이라고 해요. 소음을 지나서 이제 해가 좀 뜰 것 같아요. 새벽녘이 됐어요. 그럴 때 이제 거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에 따라서 이런 6가지 명칭을 이제 대입을 해놨는데 이거를 인체로 가져온 거예요. 인체에서 요거는 태양에 가깝고 양면에 가깝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상한론의 일단 제일 큰 관점은 이 상한론이 처음 나온 시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한 난방기구도 없을 때였고요. 그렇게 먹을 게 풍족하던 시절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보통 병이 걸 때는 춥고 배고파서 병이 걸리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병의 사기를 이제 한사라고 불러요. 한사라는 거는 차가운 병의 기운을 뜻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병에 걸린다고 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인체에 침범하면은 인체에는 양기가 있어요. 뭔가 따뜻한 기운. 우리 피가 돌면 몸이 따뜻해지죠. 그런 양기가 이제 저항하면서 병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양기 혹은 면역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병의 사이가 표에서 리로 전변되면서 증상이 달라진다고 봤는데 표라는 거는 제일 겉부분을 뜻하고 리는 제일 속부분을 뜻하는데 맨 처음에 밖에서 이렇게 병이 한사가 들어와가지고 겉에서부터 이렇게 몸을 침범해 가면서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증상이 바뀌고 이랬다고 본 거죠. 일단은 이 재밌는 게 이 양기에 대해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아보도라는 의사가 있는데 일본 의사예요. 일본 의사가 이제 체온과 면역력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체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면역력이 5배에서 10배 정도는 올라간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양기라는 것도 뭔가 따뜻한 기운인데 그거를 옛날부터 이제 면역력과 결부지어서 좀 중요시하게 생각했다는 게 이 상한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표리 이렇게 돼 있고 몸이 겉부분, 속부분
그리고 태양, 양면, 소양 이렇게 6가지 육경을 구분을 지어놨어요. 일단 표라는 거는 인체에서는 피부나 점막이나 근육, 눈에 바로 보이는 쪽들을 뜻하고요. 그리고 리라는 거는 내부 장기를 뜻해요. 뭐 우리 내부 장기가 문제가 생기면 병이 좀 커지잖아요. 근육 아프고 이런 건 금방 낫죠. 근데 뭐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고 뭐 암에 걸리고 이런 질환들은 되게 안 낫죠. 그런 걸로 보면 되고요. 이제 처음에 한사가 들어와요. 몸으로. 그러면서 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병의 명칭을 붙여놨어요. 맨 처음에 병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제일 겉부분을 태양이라고 부릅니다. 태양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막 인체가 막 저항을 하고 있어요. 격렬하게. 그때 양명이라고 보고요. 표에서 리 사이에서 이제 지지부진할 때를 소양병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리로 들어왔어요. 내부로 들어왔어요. 이러면은 그 상태에 따라서 태음병, 소음병, 거름병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태양병이면은 이런 증상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처방을 쓰면 낫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던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태양병은요, 한사가 인체에 처음 침몰해서 병을 일으키는 단계에서 이럴 때 느끼는 증상들은 주로 이제 두한강도, 뒷목이 뻣뻣해지고 두통이 생기고 오싹오싹 춥기도 하고 바람이 좀 싫게 느껴지고 그리고 발열이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하고 감기 초기 증상이랑 비슷해요. 우리 감기 걸리면은 오싹오싹 춥고 막 이런 데 뻣뻣해지고 막 이런 반응들이 생기잖아요. 열이 생길 때도 있고 안 생길 때도 있고. 그래서 그때를 이제 태양병이라고 하고요. 주로는 한법을 사용해서, 한법이라는 건 땀을 내서 치료하는 방법인데 왜 이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막 오싹오싹 추워요. 밤에 땀을 한번 쭉 이렇게 흘리고 났더니 오싹오싹 추운 게 좀 나아졌어요. 몸이 좀 편해졌어요. 이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들을 써서 이제 병이 제일 겉부분에 있으니까 땀을 통해서 내보내면 이렇게 낫는다 이렇게 봤고요. 실제로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죠. 주로는 뭐 게시탕이나 마왕탕 이런 처방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양명병인데요. 양명병은 겉부분에서 조금 들어온 거예요. 인체가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격렬하게 싸우고 있다 보니까 발열이 생긴다든지 갈증이 난다든지 혹은 뭐 변비가 생긴다든지 어쨌든 몸에 막 열이 막 심하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요. 우리 염증이 심할 때 막 화끈화끈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반응들로 생각하면 되고요. 이럴 때는 합법을 단기간에 사용했습니다. 합법이란 거는 설사시키는 방법이에요. 우리 설사 쭉 하면 몸에 기운이 쭉 빠지죠. 열이 쭉 내려갑니다. 실제로도 열이 많이 내려가는데요. 일단 이런 방법들은 오래 쓰면 좋진 않아요. 계속 설사하면 몸에 있는 물들이 고갈이 될 거잖아요. 이러면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단기간에 일단 열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 방법들을 썼고요. 승기탕, 백고탕 이런 약들이 이제 대표적인 처방인데 주로는 대왕이라는 약재, 석고라는 약재, 요 약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고 요 약들은 현대에 들어서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왜냐면은 우리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죠? 열불나는 증상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염증이 여기저기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열을 내려주는 이런 치료들이 굉장히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다음 소양병인데요. 소양병이란 거는 이제 몸의 양기랑 병의 한사가 약간 계속 이제 지지부진한 상태예요.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거를 한약에서는 표리감에 있다고 합니다. 겉부분과 속부분 그 사이에서 이제 지지부진하다는 뜻이고요. 주로 현대적인 질환에서는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가까워요.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은 몸 좀 필요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또 안 좋았다가 또 괜찮다가 이런 게 반복이 되잖아요. 이런 걸 이제 소양병을 기준으로 보고요. 주증상은 이제 한열광래 추웠다 더웠다 하는 것 주로 갱년기에 많이 겪으시죠. 흉력고만이란 거는 막 이런 데 답답하고 뭔가 그득한 것 같고 막 이런 느낌들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막 가슴 답답하고 이런 거 느낄 때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고요. 부고인건이라는 거는 입이 마르고 쓰고 하는 것들 그리고 불욕음식이라는 거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우리 음식 맛이 하나도 없죠. 그런 증상들입니다. 음식 맛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소양병이라고 보고요. 주로 화법을 사용했습니다. 화법이라는 거는 그냥 부드럽게 좀 풀어주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기 막혀 하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응어리져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방법들을 쓴다는 뜻입니다. 주로는 소시오탕이라는 약재가 많이 쓰였고 요거는 요즘에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쓰고요. 굉장히 효과적인 질환이기도 하고 만약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뭔가 병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같이 써주면 훨씬 빨리 낫죠. 다음 이제 태음병이에요. 태음병, 음병부터는 내부 장기가 안 좋아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병이 조금 심해져요. 굉장히 위중한 질환들도 생기고요. 일단 태음병은 처음에 내부까지 이제 침범한 단계고요.
주로는 속이 냉해지는 그런 반응들로 나타납니다. 막 구토감이 나기도 하고 배가 그득하기도 하고요. 설사를 쭉쭉 하기도 하고 시시때때로 배가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에요. 주로는 이제 뭐 장염이라든지 막 배가 막 냉하고 좀 안 좋다 이런 거 느낄 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태음병이라고 합니다. 온리법을 사용하고요. 온리법은 내부를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주로는 이중탕이라는 처방을 쓰고 생강이나 인삼이나 백출이나 굉장히 따뜻하면서 소화기를 좀 도와주는 그런 약재들이 잘 쓰입니다. 다음 소음병인데요. 이 소음병은 굉장히 좀 위중한 질환이에요. 양기가 급도로 떨어진 단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막 손발이 굉장히 시리고 설사가 나고 맥이 미세하다. 맥이 막 잡히지도 않고 끊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단용내라는 거는 자고만 싶어 하는 걸 뜻합니다. 기운이 너무 없다 보니까 계속 처져 있고 잠만 자려고 하고 사람이 죽기 전에는 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이렇게 자지 말라고 살아나야 된다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증상이고요. 이제 급히 강심을 시키는 방법을 씁니다. 심장을 급히 좀 이렇게 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응급처치법으로 쓰는 약들이고요. 부자탕, 진무탕, 사육탕 이런 약들이 있는데 주로는 부자는 약재가 사실은 독이 굉장히 센 약재예요. 옛날 사약으로 쓰였던 약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량을 썼을 때는 강심을 심장을 굉장히 빨리 뛸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시리고 이런 게 심하면 이런 약재들을 쓰게 되고요. 감초 같은 걸 대량으로 쓰기도 합니다. 다음 거름병인데요. 이 거름병이란 거는 몸의 양기도 고갈됐지만은 진액도 몸에 있는 수분도 같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주로 양기가 고갈되면은 어디가 시리고 설사하고 이런 한증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진액이 고갈되다 보니까 뭔가 건조하고 이런 증상이 좀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로 갈증이 나타나든지 뭔가 심장으로 열이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굉장히 그런 증상이 생긴다든지 혹은 뭐 음식 맛이 없고 설사를 계속 그치지 않고 계속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고요. 이 심중동열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돌아가시기 전 되면 심장이요 지멋대로 뛰어요. 막 두두두두 막 이렇게 빨리 뛰기도 하고요. 막 그런 식으로 뛰는데 그런 비슷한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는 이제 한약에선 상열하한증이라고 하는 증상들이 이거랑 유사한데 상열하한증 위로는 열이 치솟고 밑에는 시리고 이런 증상들이 있죠. 굉장히 많이 겪으실 텐데 이런 것도 요새는 거름병의 기준으로 보게 되고요. 주로 당피, 사육탕, 오메완 이런 약들이 쓰이는데 이 상한론의 특징이 따뜻한 약들이 많이 쓰여요. 왜냐면은 밖에 있는 찬 기운들이 나를 공격하면서 병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치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양기를 살리고. 근데 요 거름병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갈증이 나고 열이 나는 증상이 같이 생기다 보니까 찬약들을 같이 쓰게 돼요. 따뜻한 약이랑 찬약을 좀 같이 병합해서 쓰는 그런 방식으로 치료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6가지 설명해드렸는데요. 이게 되게 복잡하죠. 어렵기도 하고 되게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이런 것도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6가지로 나눠서 치료하면은 같은 병이라도요 6경의 단계에 따라서 증상을 보고 다른 치료들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뭐 소화불량증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양반 같으면 이렇게 소화제 처방해주죠. 근데 한의원에서는 이제 그 6가지 단계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보고 다 그때그때 다른 처방들을 내는 거예요. 훨씬 더 좀 개인 맞춤 치료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좀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요새는 이런 상환론에 쓰이던 육경변증이란 게 난치병에서도 양방에서 잘 치료가 되지 않는 질환에도 많이 쓰고요. 실제로도 같이 했을 때 효과적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기까지 육경변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이제 한약이 이렇게 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쉽게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해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때그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많이 여쭤보시면 좋겠고요. 혹시 이런 도움들이 필요하시다면은 어깨동무 한의원으로 오시면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호진료 잘 받으시고요.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과 주변분들의 건강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